주제를 바꿔보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 얘기입니다. 어제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까지 날아갔습니다. 괌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는 건데요. 어제 오전 7시 23분에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를 했고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발을 쐈고요. 약 4,500km를 날았습니다. 이건 역대 최장 거리고요. 평양에서 괌까지가 약 3,500km임을 감안하면 괌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력이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대피령까지 나왔다고 하고 상당히 긴박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네. 대화가 필요해. 뭐 그 얘기 같아요. 관심을 가져줘 뭐 이런 겁니까? 예,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북미 간의 대화도 꽤 오랫동안 지금 단절이 됐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에는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을 네. 꽤 오래 기간 거치기도 했고 또 우리 이쪽에서도 역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남북한 대화도 그렇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뭐 단절된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지막 북미 대화 때 뭔가 타결을 보려고 했던 그런 정도 수준의 타결을 사실은 좀 이뤄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회담도 복수로 진행을 했겠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외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면 북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건 경제 지원하고 맞바꾸는 그런 이제 교환 거래를 좀 이제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북미 간의 대화가 뭐 오랫동안 너무 지금 이제 없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어쩌면 그 북미 간의 직접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조금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런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조선중앙TV에서 체제를 홍보하고 뭐 성공했다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북한은 일종의 침묵의 도발 기조인데 최 교수님 이건 또 일단 눈치를 보는 걸까요? 분위기를 어떤 속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종훈 평론가의 평가하고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조선중앙TV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인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고 미국과 대응해 싸울 수 있고 일본도 열도를 넘어설 정도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다. 예. 홍보용으로 그렇죠. 충분하잖아요. 왜 얘기 안 하겠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북미 대화 해보세요.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모양새가 웃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대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내용이 아니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대외에 던지는 메시지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나는 대화가 필요해요. 네.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 거고 특히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뭐 총리가 그랬잖아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화 과정에서도 내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야겠다는 김정은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밀릴 수 없다. 우리가 최대한 뭐 얻어낼 거 얻어내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고 대화의 통로로 안 나오면 이런 형태의 무력 도발은 계속될 거라는 위협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위한 저는 외부 어떤 보여주기식 행보였고 예. 그것이 국내에 보여지는 것은 나중에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국내 인민들이나 소위 국민들, 북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국내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북한의 도발 이후에 미국은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각각 연합훈련을 가졌죠. 이라크전에 투입됐던 유도폭탄입니다. 공대지 합동직격탄, JDAM이라는 건데 두 발을 쐈다고 합니다. 과연 북한의 위협이 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한미일 특히 이제 뭐 저는 일본과의 연합훈련하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네. 미국과 우리나라가 연합훈련을 해서 뭔가 공격적 미사일들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 저런 형식으로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전이라도 한미가 연합군이 공격을 시작한다.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도 상당히 떨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저런 대응이 나왔을 때 자기들이 정말 대응하려고 하고 뭐 전쟁까지 불사하고 하려고 했으면 또 뭔가 성명을 냈을 거예요. 내지 않은 이유도 결국은 대화를 하고 싶은 여지를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저런 행동들, 뭐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보여줬던 저런 대응 체계는 상당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저런 대응 체계를 보면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도 그렇지만 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와 우리가 함께 연합을 했을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제 이제 저런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합훈련 이런 부분들은 북한 입장에 상당히 두려운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국내에서 어제 국민들이 깜짝 놀랄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강릉 시민들이 많이 놀라셨는데 미군과 미사일 훈련 강원도 광릉에서 했죠.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 훈련을 마치 미사일이 떨어졌거나 무슨 사고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나 일부 시민들이 좀 오인을 하셨고 큰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게다가 대응 사격을 하던 중에 우리 측의 현무2 미사일 한 발이 비정상 비행을 하고 강릉에 낙탄을 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근데 뭐 과거에도 이런 오발 사고는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현궁, 천궁, 뭐 과거에 그 발사하는 과정에서 예. 또 시범 보이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 오발 사고가 있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밀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소한 곳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예. 이렇게 중간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일단 전제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어제 이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비례해서 우리 쪽에서도 이제 일종의 시위성으로 네. 발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흠결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 대북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그런데 우리 쪽에서 어찌됐건 뭐 이 경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뭐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발사 과정에서의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지금 현무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정상 궤적으로 날아가질 않고 그 해당 부대 그 기지 내로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대형 사고가 좀 있었던 것으로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니까요. 다행이긴 한데 이런 그 특히 우리가 뭔가 북측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 뭔가를 준비해서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시위성 좀 그런 행사였다라고 전제한다면 조금 더 좀 잘 점검을 해서 이런 오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두 분의 말씀대로라면 대화가 필요한 북한.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일지도 모른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까지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발 수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계속 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대화에 임박한 순간에 그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 그게 결국 벼랑끝 전술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그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추가적인 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추가 핵실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은 곧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 조치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안보리가 열리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안보리 회원국 중에 한 나라라도 예. 거부를 하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회의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회의 열는 걸 뭐 반대하거나 이러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추진을 하겠지만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안보리 네. 회의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아서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에 대해서 미국은 추진을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입장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재를 다시 하는 그런 어떤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현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좀 북한에 대한 대북 기조가 다릅니다. 가까운 유엔 연설에서도 북한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었고
하지만 이런 도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전략적으로 좀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미일 연합훈련 외에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좀 유효한 전략이 뭐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저는 일단 그 한미일 연합훈련이나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완벽한 대비 태세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북한한테 인지를 시켜야 돼요. 어떤 도발에도 우리는 원점 타격을 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그래야 이상한 생각을 안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강경 대응은 잘 얘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북한이 원하면 내가 대화하겠다. 또는 물밑으로라도 저는 통일부 장관이든 아니면 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의 어떤 그 통로를 계속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또 명분을 줘야 돼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더 크고 또 더 능력 있고 더 어떤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는 데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나와라. 대화하면 우리가 너 도와줄 테니까 함께 대화해보자. 라고 하는 제스처도 함께 보여줘야 된다.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도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력한 연합 훈련 태세를 갖추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북한의 정책은 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놨던 친서가 공개돼서 뭐 좀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일관된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통미봉남이거든요. 미국하고는 직접 소통하지만 남한은 가능하면 이제 좀 배제시키는 문재인 정부 빼고 하자 그 서찰이었죠. 그런 이제 기조를 이제까지도 택해왔고 아마 뭐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좀 운전대를 잡아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기조의 노력은 계속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 어떤 형태로든 의존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측이 우리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빼고는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미국의 정책, 일본의 정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은 대북 정보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이제 갖고 미국과 일본을 좀 이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평론가님,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